여러분, 지금 드시는 계란 요리가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뼈를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응급실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식탁 위 계란 한 알이 무엇과 만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위산 분비량이 20대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소화효소도 부족해집니다. 신장의 역과 능력도 해마다 1%씩 감소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란을 드시고 계신데 이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서울대병원 연구 자료에 따르면 잘못된 음식 조합은 영양소 흡수율을 70%까지 떨어뜨립니다. 신장 질환 위험은 35%, 골다공증 발생률은 무려 50%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방송에서는 국제영양학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보약, 짝꿍 3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하나로 병원비 수백만 원이 드는 약이나 시술 없이도 골다공증, 빈혈, 신장질환, 소화불량, 근육 감소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계란을 더 조심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 위장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단백질 소화 능력도 약해집니다.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는 빨라져 특정 성분들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죠.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던 신장이 60세 이후에는 기능이 30% 이상 떨어집니다. 이는 계란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암모니아 같은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이벽이 얇아진 상태에서 탄닌이나 카페인이 들어오면 젊을 때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줍니다. 소화 효소도 부족해져 20대엔 30분이면 처리될 계란이 60대엔 2~3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장 속에서 부패가 시작되어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장 운동 능력 역시 늙은 기계처럼 느릿해져 가스가 차고 배가 빵빵해집니다. 여기에 골다공증과 빈혈 위험까지 더해집니다. 60세 이후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을 함께 드시면 뼈가 바삭해질 정도로 약해지고 부족한 위산 상태에서 철분 흡수까지 방해받으면 심각한 빈혈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 3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후에 마시는 진한 커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 요리 드시고 나서 습관처럼 커피를 드십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계란의 철분 흡수를 70% 이상 방해합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철분이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데 커피 때문에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빈혈이 생깁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요.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입술 색깔이 창백해집니다. 심하면 어지럼증으로 넘어지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진료실에 어지럼증으로 오신 어르신들께 식습관을 여쭤보면 열의 9은 계란과 커피를 함께 드시고 계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뼈 건강에 아주 소중한 칼슘을 소변으로 씻어내 버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약 5mg의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해요. 하루 3잔만 마셔도 15mg입니다.
일주일이면 100mg이 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60대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이 가장 무서운 병 중 하나입니다. 골절이라도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그러면 근육이 빠지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계란 먹고 커피 마시면서 스스로 뼈를 더 약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73세 이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에 블랙커피 한 잔씩 30년을 드셨어요.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70대 평균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2.8이었어요. 골다공증 진단 기준인 마이너스 2.5보다 더 낮은 수치였습니다. 제가 커피를 끊어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에는 못 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습관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 후에 드시라고요. 그렇게만 하셔도 훨씬 낫다고 말입니다.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지셨더군요. 만성적으로 시달리시던 어지럼증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피검사를 해보니 헤모글로빈 수치도 올라가 있었어요.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입가심용으로 드시는 떫은 감입니다. 홍시든 단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철에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감의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위장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치 시멘트가 굳듯이 딱딱하게 응고되는 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위석증이라고 합니다. 위 속에 돌덩이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작은 돌멩이 같은 게 위장벽을 자극해서 극심한 복통을 일으키고 심하면 장폐색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에 폭통으로 실려 오시는 어르신들 중에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지난 가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9세 최 어르신이 새벽에 급하게 응급실로 오셨어요. 배가 너무 아프고 구토가 심하다고 하셨습니다. 위 내시경을 해보니 위 안에 계란 단백질과 감 탄닌이 뭉쳐진 덩어리가 있었어요. 크기가 골프공만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드셨냐고 여쭤봤더니 삶은 계란 2개 드시고 바로 홍시를 2개 드셨다고 하셨어요. 감이 너무 달고 맛있어서 계속 드셨대요. 그런데 밤새 배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더니 새벽에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내시경으로 그 덩어리를 제거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제거한 후에도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병원비만 해도 1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음식 조합 하나 잘못해서 말이죠. 감뿐만 아니라 떫은 맛이 강한 과일은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덜 익은 바나나, 떫은 배, 풋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일들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계란 드시고 나서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지나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위장 운동이 느려져서 음식물이 위에 오래 머물러요. 젊을 때는 1시간이면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갔는데 나이 들면 2시간에서 3시간씩 걸립니다. 그러니 그 사이에 떫은 감까지 들어오면 위 속에서 뭉칠 시간이 충분한 거예요. 세 번째, 약처럼 챙겨 먹는 약차입니다. 산수유차, 오미자차, 녹차 같은 한방차 말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약차들에도 탄닌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덩어리째로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무리 소화 효소를 보내도 분해가 안 됩니다. 결국 영양분은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배출되는 겁니다. 특히 녹차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녹차 한 잔에는 약 50mg에서 100mg의 탄닌이 들어 있어요. 커피보다도 더 많은 양입니다. 게다가 녹차에는 카페인까지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 계란과 함께 드시면 철분 흡수도 방해받고 칼슘도 빠져나가고
단백질 소화까지 안 되는 삼중고를 겪으시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75세 박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단백질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어요. 알부민 수치가 3.2g/dL 밖에 안 됐습니다. 정상은 3.5g/dL 이상이거든요. 영양 상태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박 어르신은 식사를 잘 하시는 편이었어요. 아침마다 계란도 꼬박꼬박 드시고 고기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단백질 수치가 낮을까요? 자세히 여쭤봤더니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산수유차를 진하게 끓여서 드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계란 드시고 바로 마신다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산수유차의 탄닌 성분이 계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한다고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산수유차는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 후에 드시거나 아예 저녁에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알부민 수치가 3.7g/dL로 올라가 있었어요. 박 어르신께서 그러시더군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운이 나는 게 느껴진다고요. 계단 오를 때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미자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미자는 신맛, 단맛, 쓴맛, 매운맛, 짠맛의 5가지 맛을 낸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부르죠.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특히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계란과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오미자에도 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한방차를 드시는 분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서 아침 공복에 진하게 끓인 차를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공복에 탄닌 성분이 많은 차를 마시면 위벽을 자극해서 속 쓰림이 생길 수 있어요. 거기에 계란까지 드시면 위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방차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만 잘 지키시면 됩니다. 계란 드시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면 괜찮아요. 또는 아예 점심 식후나 저녁에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3가지 음식 말고도 조심하실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계란을 어떻게 조리해서 드시느냐예요. 같은 계란이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소화율이 천차만별입니다. 너무 퍽퍽하게 완숙으로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젊을 때는 소화 효소가 충분해서 딱딱한 단백질도 분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소화 효소 분비량이 줄어들거든요. 완숙 계란을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아침에 계란 드시고 나서 점심때까지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쭤보면 대부분 계란을 15분 이상 푹 삶아서 완숙으로 드신다고 하십니다. 노른자가 퍽퍽할 정도로 익혀야 안심이 된다고요. 그런데 계란은 74도에서 78도 사이에서 익기 시작합니다. 100도 끓는 물에 15분씩 넣어두면 과하게 익는 거예요. 단백질이 너무 단단하게 응고되면서 소화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게다가 완전히 익힌 계란은 비타민 B군도 많이 파괴돼요. 반대로 날계란은 어떨까요? 입맛 없을 때 날계란 타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날계란 흰자에는 아비딘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아비딘이 비오틴이라는 비타민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오틴은 머리카락과 피부 건강에 아주 중요한 비타민입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빠집니다. 피부도 거칠어지고 손톱도 잘 부러지게 돼요. 그래서 날계란을 자주 드시면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날계란에는 살모넬라균 감염 위험도 있어요. 젊을 때는 면역력이 강해서 살모넬라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심한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하실 수 있어요. 작년 여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세 김 어르신이 급성 장염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이틀째 설사가 멈추지 않고 탈수 증세까지 있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날계란을 드셨더군요. 더운 여름에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은 계란을 날로 드신 겁니다. 결국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그럼 계란은 어떻게 조리해서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입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약간 흐르는 정도가 딱 좋아요. 이 상태가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숙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91%인 반면 완숙은 84%, 날계란은 50%밖에 안 된다고 해요.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간 삶으시면 됩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계란을 조심스럽게 넣으시고 타이머를 맞추세요. 7분이 지나면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히시면 완벽한 반숙이 됩니다. 껍질도 잘 벗겨지고 속도 부드러워요. 프라이 계란도 괜찮습니다. 다만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르지 마세요. 60대 이후에는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힘들거든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살짝만 두르시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시면 됩니다. 뚜껑을 덮어서 익히면 노른자도 적당히 익어서 좋아요. 스크램블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을 풀어서 약한 불에 저으면서 익히면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상태가 돼요. 우유를 조금 넣으시면 더 부드러워지고 칼슘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익히면 퍽퍽해지니까 반숙 상태에서 불을 끄시는 게 좋아요. 찜도 추천합니다. 계란찜은 부드러워서 소화가 잘 되고 목 넘김도 편해요. 특히 이가 불편하신 분들이나 씹는 힘이 약하신 분들께 좋습니다. 물이나 육수를 1대 1.5 비율로 넣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까지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과 잘못된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반대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영양이 배가 되는 보약 같은 짝꿍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만 기억하셔도 계란 하나로 건강을 지키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보약 짝꿍은 바로 아삭한 부추입니다. 부추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예요. 계란에 없는 비타민을 가득 채워주고 계란의 단백질 흡수까지 도와줍니다. 부추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칼슘이 뼈에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계란의 단백질과 부추의 비타민 K가 만나면 뼈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부추는 성질이 따뜻해요. 한의학에서는 부추를 온성식품이라고 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60대 이후에는 손발이 차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시죠. 부추가 이런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부추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알리신이 단백질 소화를 돕고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계란 드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신 분들은 부추를 함께 드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68세 정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계란을 드셨는데 소화가 잘 안 돼서 고민이셨어요. 제가 부추와 함께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부추를 송송 썰어서 계란과 함께 볶거나 계란찜에 넣어 드시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이 환해져 계셨어요. 아침에 계란 드시고 나서 속이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손발이 차서 겨울에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훨씬 나아졌다고 하시더군요. 혈액순환이 좋아진 거예요. 부추 계란 볶음은 만들기도 쉽습니다. 부추를 3cm 정도로 썰어주세요. 계란은 2-3개 정도 풀어서 준비하시고요.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계란을 먼저 익히세요. 반숙 정도로 익으면 부추를 넣고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부추는 너무 오래 볶으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30초 정도만 볶으세요. 부추 계란찜도 좋아요. 계란 3개에 물 1컵 반 정도 넣고 풀어주세요. 소금으로 간하시고 부추를 송송 썰어 넣으세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주시면 됩니다. 센 불에서 급하게 찌면 구멍이 숭숭 뚫리니까 꼭 약한 불에서 천천히 쪄주세요. 부추전도 추천합니다. 부추를 4cm 정도로 썰어서 계란 반죽에 넣고 부쳐주시면 돼요.
밀가루를 조금만 넣고 계란을 많이 넣으시면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실 수 있어요. 간장에 식초를 조금 넣어서 찍어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부추는 1년 내내 구하기 쉬운 채소예요. 마트에 가시면 언제든 살 수 있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자주 드실 수 있습니다. 신선한 부추를 고르시려면 잎이 진한 녹색이고 줄기가 단단한 걸 고르세요. 시들거나 누렇게 변한 건 피하시고요. 부추를 보관하실 때는 물에 적신 키친타올로 뿌리 부분을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두시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부추는 다른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아요. 특히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돼지고기의 비타민 B1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부추 돼지고기 볶음에 계란을 곁들이면 완벽한 영양식단이 됩니다. 두 번째 보약 짝꿍은 달콤한 피망입니다. 빨간 피망, 노란 피망, 주황색 피망 다 좋아요. 피망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C를 꽉 채워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 비타민 B군, 비타민 D는 풍부한데 비타민 C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피망 하나에는 비타민 C가 하루 권장량의 100% 이상 들어 있습니다. 특히 빨간 피망이 비타민 C가 가장 많아요. 피망 100g에 비타민 C가 무려 140mg이나 들어 있어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를 젊게 유지시켜 주죠. 특히 혈관 건강에 좋아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 질환이 가장 무서운데 피망이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계란의 지방 성분이 피망의 비타민 흡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지만 피망에는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비타민도 들어 있거든요. 계란에 좋은 지방이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몸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피망에는 캡사이신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어요. 이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추운 겨울에 손발이 찬 분들께 특히 좋아요. 계란의 단백질과 피망의 캡사이신이 만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71세 송 어르신이 계셨어요. 혈관 나이를 측정했더니 실제 나이보다 10년이나 많게 나왔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이대로 가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다고 경고를 드렸죠. 제가 식단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계란 드실 때 피망을 함께 드시라고요. 계란 피망 볶음이나 오믈렛에 피망을 듬뿍 넣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혈관 나이가 5년 젊어져 있었습니다. 송 어르신께서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계란 피망 볶음은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피망은 씨를 빼고 한 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계란은 2~3개 풀어서 준비하시고요.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피망을 먼저 살짝 볶으세요. 피망이 약간 숨이 죽으면 계란물을 부어서 저어가며 익혀주시면 됩니다. 피망은 너무 오래 볶으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불에서 빠르게 볶는 게 좋아요. 1분에서 2분 정도면 충분해요. 살짝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가 가장 맛있고 영양도 좋습니다. 계란말이에 피망을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란을 풀어서 소금으로 간하시고 피망을 잘게 다져 넣으세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말아가며 익히시면 됩니다. 색깔도 예쁘고 영양도 풍부한 계란말이가 완성돼요.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삶은 계란을 썰어서 접시에 담으시고 생피망을 채 썰어서 곁들이세요. 올리브유와 레몬즙으로 간단하게 드레싱을 만들어 뿌리면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빵 한 조각 곁들이시면 완벽해요. 피망을 고르실 때는 표면이 매끈하고 윤기가 나는 걸 고르세요. 쪼글쪼글하거나 흠집이 있는 건 피하시고요.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게 과육이 두껍고 신선한 겁니다. 색깔은 선명할수록 좋아요.
피망을 보관하실 때는 씻지 말고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서 냉장고 야채 칸에 보관하세요. 물기가 있으면 금방 무르니까 꼭 물기를 제거하시고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피망이 너무 많이 있으면 씨를 빼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냉동 보관하셔도 돼요. 냉동 피망은 볶음 요리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생으로 드시기엔 식감이 좀 떨어지니까 꼭 익혀서 드세요. 피망은 다른 음식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특히 양파,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 풍부하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많거든요. 여기에 계란까지 더하면 완벽한 영양 조합이 됩니다. 세 번째 보약 짝꿍은 부드러운 치즈입니다. 치즈라고 하면 칼로리가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적당량의 치즈는 오히려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치즈가 필수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칼슘은 조금 부족합니다. 계란 하나에 칼슘이 약 25mg 정도밖에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치즈 한 장에는 200mg 이상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과 치즈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칼슘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흡수되는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골다공증으로 골절이라도 되면 정말 큰일이에요.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요. 욕창이 생기고 폐렴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는 1년 내에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루 권장량이 700mg에서 800mg인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절반도 못 드십니다. 우유를 드시면 좋은데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치즈가 좋은 대안이 됩니다. 치즈는 우유를 발효시켜 만든 음식이라서 유당이 적어요.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픈 분들도 치즈는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바뀌어서 흡수율도 높아요. 치즈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양질의 단백질도 들어 있습니다. 치즈 100g에 단백질이 25g 정도 들어 있어요. 계란의 단백질과 치즈의 단백질이 만나면 아미노산 균형이 더 좋아집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거죠. 제 환자분 중에 69세 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골밀도 검사를 했더니 T스코어가 마이너스 2.9였어요. 심각한 골다공증이었죠.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단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계란을 드실 때 치즈 한 장씩 함께 드시라고 권했어요. 계란 프라이 위에 치즈를 올려서 녹여 드시거나 스크램블에 치즈를 넣어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했더니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로 좋아져 있었어요. 윤 어르신께서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계란 치즈 요리는 정말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건 계란 프라이 위에 치즈를 올리는 거예요. 계란이 거의 다 익었을 때 치즈 한 장을 올리고 뚜껑을 덮으세요. 30초 정도 지나면 치즈가 살짝 녹으면서 계란과 하나가 됩니다. 빵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아침 식사예요. 스크램블에 치즈를 넣는 것도 좋습니다. 계란을 풀어서 소금으로 간하시고 팬에 버터를 살짝 녹이세요. 계란물을 부어서 약한 불에서 저어가며 익히다가 반숙이 되면 잘게 자른 치즈를 넣으세요. 치즈가 녹으면서 부드럽고 고소한 스크램블이 완성됩니다. 오믈렛도 추천해요. 계란을 풀어서 팬에 부은 다음 한쪽 면이 익으면 가운데에 치즈를 올리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어서 살짝만 더 익히면 됩니다. 치즈가 속에서 녹아서 정말 맛있어요. 여기에 토마토나 양파를 함께 넣으면 영양도 더 좋아지고요. 치즈 계란말이도 좋은 방법입니다.
계란을 풀어서 얇게 붙이시고 그 위에 치즈를 올려서 돌돌 말아주세요. 치즈가 계란 사이사이에 들어가면서 한 입 베어 물면 치즈가 쭉 늘어나요. 손주들도 아주 좋아할 만한 메뉴예요. 치즈를 고르실 때는 자연 치즈를 선택하세요. 가공 치즈보다 자연 치즈가 칼슘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요.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 에멘탈 치즈 다 좋습니다. 슬라이스 치즈도 편리하지만 블록 치즈를 사서 직접 썰어 드시는 게 더 좋아요. 다만 치즈는 염분이 좀 있으니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저염 치즈를 선택하세요. 요즘은 염분을 줄인 치즈도 많이 나와 있어요. 염분 함량을 확인하시고 하루 한두 장 정도만 드시면 됩니다. 치즈를 보관하실 때는 랩으로 꼼꼼하게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공기에 닿으면 딱딱해지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개봉한 치즈는 일주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냉동 보관은 피하세요. 얼리면 식감이 푸석푸석해져서 맛이 떨어집니다. 치즈는 다른 음식과도 궁합이 잘 맞아요. 특히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치즈의 지방과 만나면 흡수율이 높아져요. 계란 치즈 오믈렛에 토마토를 곁들이면 영양 만점 식사가 됩니다. 견과류와 함께 드셔도 좋아요. 호두나 아몬드를 잘게 다져서 계란 치즈 요리에 뿌려 드시면 오메가3 지방산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자, 이제까지 계란과 찰떡궁합인 보약 짝꿍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추, 피망, 치즈만 기억하셔도 계란의 영양을 200%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 3가지를 번갈아가며 드시면 질리지도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부추 계란볶음, 화요일에는 피망 오믈렛, 수요일에는 치즈 스크램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며 드시면 좋아요. 한 가지만 계속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질리거든요. 다양하게 드시는 게 건강에도 좋고 식사의 즐거움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4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정리한 특별한 건강저축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730법칙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이 법칙만 지키시면 계란 하나로 건강 수명을 10년은 늘리실 수 있습니다. 먼저 7분 조리입니다.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딱 7분간 삶으세요. 7분이면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중심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완벽한 반숙이에요. 이 상태가 소화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반숙 계란의 단백질 흡수율은 91%예요. 완숙은 84%, 날계란은 50%밖에 안 됩니다. 같은 계란을 먹어도 조리 시간에 따라 흡수되는 영양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7분 반숙 계란은 어르신들 위장에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무르지도 않아서 소화 효소가 부족한 어르신들도 편하게 소화하실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 계란 먹고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시던 분들에게 7분 조리를 권했더니 대부분 증상이 좋아지셨습니다. 타이머를 꼭 사용하세요. 대충 어림짐작으로 삶으시면 안 됩니다. 6분이면 너무 무르고 8분이면 너무 단단해져요. 딱 7분이 골든타임입니다. 물이 팔팔 끓을 때 계란을 넣고 타이머를 맞추세요. 7분 후에 바로 찬물에 담가서 식히시면 완벽합니다. 찬물에 담그는 이유는 2가지예요. 첫째는 더 이상 익는 걸 막기 위해서예요. 뜨거운 상태로 두면 여열로 계속 익거든요. 둘째는 껍질을 벗기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급격히 식히면 계란과 껍질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다음은 30분 산책입니다. 계란을 드신 후 30분 정도 지나면 가볍게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것도 좋고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도 좋아요. 빠르게 걸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속도로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왜 30분일까요? 계란을 드시고 30분 정도 지나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흡수되기 시작해요.
이때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혈액 속에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쏙쏙 들어갑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앉아만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가지 않고 그냥 에너지로 소비되거나 지방으로 바뀝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계속 줄어들거든요.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요. 똑같이 먹어도 살이 찌는 겁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무거운 물건 들기도 어려워져요. 넘어질 위험도 커지고요. 한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지고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운동을 안 하시면 근육이 안 붙습니다. 반대로 운동만 하시고 단백질을 안 드시면 근육이 만들어질 재료가 없어요. 계란으로 단백질을 드시고 30분 산책으로 근육에 정립하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 70세강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했더니 평균보다 한참 낮게 나왔어요. 팔다리가 가늘고 힘도 약하셨죠.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서 2층만 올라가도 헉헉거리셨습니다. 제가 730법칙을 알려드렸어요. 매일 아침 계란을 7분간 삶아서 드시고 30분 후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걸으시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30분 걷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15분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조금씩 늘려가시라고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근육량도 늘어나 있었고요. 6개월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한결 수월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1년 후에는 등산도 다니실 수 있게 되셨어요. 730법칙 하나가 강 어르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30분 산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배부르게 드시고 바로 걸으시면 안 됩니다. 계란 한두 개 정도 드시고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물도 한 잔 정도 마시시고요. 그리고 10분 정도 쉬셨다가 걸으시면 됩니다. 걸을 때는 등을 쭉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세요. 너무 빨리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속도에 맞춰서 걷는 게 중요해요.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적당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딱 좋아요.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TV 보시면서 30분간 제자리에서 걸으세요. 아니면 실내 쇼핑몰을 걷는 것도 좋아요. 에어컨도 있고 화장실도 있어서 편하거든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시면 효과가 없어요. 매일매일 실천하셔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란 드시고 30분 걷기. 이걸 습관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3개월만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 730법칙을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사례를 2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67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뇨병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혈당이 잘 안 잡혀서 약을 3가지나 드시고 계셨죠.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150에서 160 사이를 오갔습니다. 제가 식단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730법칙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계란 2개를 7분 반숙으로 삶아서 부추와 함께 드시고 식후 30분 뒤에 동네 한 바퀴 걸으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에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20대로 떨어져 있었어요. 약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밥상 하나 바꿨더니 몸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할머니 사례입니다. 72세 박순자 할머니는 만성적인 어지럼증과 속 쓰림으로 고생하셨어요. 아침마다 계란 2개와 진한 커피를 함께 드셨는데 계속 속이 쓰리고 어지럽다고 하셨죠. 빈혈 검사를 해보니 헤모글로빈 수치가 10.5g/dl로 낮게 나왔습니다. 제가 커피를 보리차로 바꾸시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계란은 7분 반숙으로 드시되 치즈 한 장을 곁들여서 드시라고 했습니다. 식후 30분에는 아파트 복도라도 좋으니 걸으시라고 했고요.
2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헤모글로빈 수치도 12g/dl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지럼증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죠. 박순자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이제는 손주들 놀아주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군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뭘까요? 거창한 치료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밥상 하나, 습관 하나를 바꾸셨을 뿐입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음식을 바꾸고 조리 시간을 지키고 식후에 가볍게 걸으셨을 뿐이에요. 이런 작은 변화가 병원비 수십만 원을 아껴주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들지 않습니다. 계란 값이 얼마나 됩니까? 한 판에 6,000원 정도면 사잖아요. 10개들이 한 판이면 이틀에 한 판씩만 사도 한 달에 9만 원이면 됩니다. 병원비 한 번 나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해요. 부추, 피망, 치즈도 마찬가지예요. 마트 가시면 다 있어요.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걸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정말 가성비 최고 아니겠습니까? 건강기능식품 사시는데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 돈의 10분의 1만 투자해도 훨씬 나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4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어떻게 조리할까? 식후에 뭘 할까?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의 건강을 만드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보다 내 몸이 잘 받아들이는 조합이 진짜 보약입니다. 계란 하나를 먹더라도 독이 되지 않게 오늘 배운 건강한 짝꿍들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커피 대신 보리차, 감 대신 부추나 피망, 그리고 치즈 한 장.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7분 조리도 잊지 마세요. 타이머 하나 장만하시는데 얼마 안 듭니다. 1,000원짜리 모래시계도 있어요. 그걸로 시간 재시면 돼요. 정확히 7분,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너무 익혀도 안 되고 덜 익혀도 안 됩니다. 식후 30분 산책도 빼먹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럼 15분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20분, 25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하시면 습관이 되고 석 달 하시면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돼요. 계란은 정말 완전 식품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어요. 값도 싸고 조리하기도 쉽죠. 이런 좋은 식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정말 아깝잖아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만 드셔도 계란의 영양을 200%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야 골절이 안 생기고 골절이 안 생겨야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계란의 양질의 단백질이 여러분의 근육을 지켜줄 겁니다. 뼈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칼슘이 충분해야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치즈와 함께 드시면 칼슘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 계란 2개에 치즈 1장이면 단백질 15g에 칼슘 250mg을 섭취하실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계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는 진한 커피, 떫은 감, 한방 약차입니다. 커피는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감은 위장에서 돌덩이를 만들고 약차는 단백질 소화를 막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계란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반대로 꼭 함께 드셔야 할 보약 짝꿍 3가지는 부추, 피망, 치즈입니다. 부추는 비타민과 따뜻한 성질로 소화를 돕고 피망은 비타민 C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치즈는 칼슘으로 뼈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만 번갈아가며 드셔도 영양이 200% 올라갑니다. 가장 중요한 건 730법칙입니다. 7분 반숙 조리로 소화 흡수율을 최대로 높이고 식후 30분 산책으로 단백질을 근육에 저축하세요.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계란으로 인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음식 조합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뇨 약을 하나 줄이셨고 박순자 할머니는 만성 어지럼증에서 해방되셨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0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계란 하나 제대로 먹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에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올바른 조합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타이머 하나 장만하셔서 7분 정확히 재시고 식후 30분 산책 습관 들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부터 바꿔보세요. 커피 대신 보리차 한 잔, 계란과 함께 부추나 피망 한 접시, 그리고 치즈 한 장.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조리할 때는 꼭 타이머를 맞추세요. 물이 팔팔 끓을 때 계란을 넣고 정확히 7분. 7분 후에 찬물에 담가서 식히세요. 완벽한 반숙이 됩니다. 속도 편하고 영양 흡수도 최고예요. 드시고 나서 30분 후에는 동네 한 바퀴 걸으세요. 아파트 단지든 공원이든 어디든 좋아요. 처음엔 15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조금씩 늘려가시면 돼요. 3개월만 하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계란과 커피를 함께 드실 건가요? 아니면 계란과 부추를 함께 드실 건가요? 감을 바로 드실 건가요? 아니면 2시간 후에 드실 건가요? 이런 작은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계란 하나로 근육도 지키고 뼈도 튼튼하게 만드시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방송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친척 어르신들께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계란 하나 제대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병원비를 수백만 원 아끼고 건강 수명을 10년 늘릴 수 있어요. 다음 방송에서는 60대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채소와 꼭 먹어야 할 채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먹는 채소들이 사실은 60대 이후에는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